72세 김도현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무릎은 이유 없이 욱신거렸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검사에는 안 나와도 체내 염증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사는 괜찮은데 몸은 계속 불편한 경우 말입니다. 문제는 염증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몸속 깊은 곳에서 쌓입니다. 김도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늘리는 대신 생활부터 바꾸기로. 그 중에서도 매일 마시는 음료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체내 염증 관리에 도움될 수 있는 음료를 소개합니다. 함께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염증 왜 위험한가? 염증은 원래 몸을 지키는 방어 반응입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꺼지지 않을 때입니다.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김도현 씨도 큰 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약보다 식습관을 먼저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음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음료일까요? 음료는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황차 첫 번째 선택. 김도현 씨가 처음 선택한 것은 강황차였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활성에 관여합니다. 해외 연구에서 주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식품 중 강황이 염증 감소와 관련해 높게 평가됐습니다. 김도현 씨는 공복을 피했습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강황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 두 번째 선택.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생강차였습니다. 생강이 매운맛 성분에 비밀이 있습니다. 염증 관련 단백질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 완화에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무릎이 특히 불편한 날에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말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과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트 체리 주스 세 번째 선택. 세 번째는 타트 체리 주스였습니다. 타트 체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주간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장 염증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트 체리 주스에는 천연 당분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한 잔에 약 15g의 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매일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 2에서 3회로 섭취 횟수를 조절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의사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녹차 네 번째 선택. 녹차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오후 이후에는 녹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파인애플 주스 다섯 번째 선택.
파인애플 주스도 염증 관리와 관련해 언급되는 음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과 산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하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 주스 6번째 선택. 비트 주스 역시 항염작용과 관련해 연구된 음료입니다. 비트에는 베타레인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에게서 염증 감소가 관찰됐습니다. 혈압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트를 주스로 만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성 성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쪄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으로 갈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7번째 선택. 블루베리 스무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료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핵심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판 제품입니다. 당 함량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김도현 씨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끔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에 약간의 요거트만 넣으면 충분해요. 그의 팁입니다. 레몬 물 8번째 선택. 레몬 물은 염증 완화와 관련된 천연 음료로 언급됩니다. 비타민C와 식물성 화합물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산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마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에나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브차 9번째 선택. 마지막으로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이나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복부 불편감 완화에 도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김도현 씨는 잠들기 전에 카모마일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어 저녁에 마시기 좋습니다. 핵심 정리, 실천 방법. 김도현 씨의 선택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음료 하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선택했습니다. 셋째,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넷째, 공복이나 과다 섭취를 피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염증 관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선택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은 음료는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이후 피하세요. 산성이 강한 음료는 공복을 피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선택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